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알아볼 기업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채용형 인턴입니다. 캠코죠. 이번에 채용 규모가 그래도 생각보다 커서 부산이 이제 좀 제일 크고 나머지 부분들은 좀 적네요. 애초에 지원서 제가 직접 들어가서 늘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지원할 지역을 미리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원수 많은 걸로 지원을 하는 게 베스트냐라는 고민을 하시면 사실 어쨌든 간에 그 지역에서 3개월 이상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출퇴근 가능한 곳에서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리고 경쟁률이 막 엄청나게 크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는 게 한국사 2급 이상만 지원을 할 수 있네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여러분들한테 좋지 않을까. 특히나 이게 우리가 상반기가 보통 3월 초에 시작을 하잖아요. 2월 말, 3월 초. 이 3월 초까지 딱 계약 기간도 여러분들이 알뜰살뜰 이번 방학, 이번 겨울을 날 수 있게끔 좀 했어요. 그래서 어, 지원도 굉장히 할 만한 것 같고요. 그리고 출퇴근 가능 지역 지원이면 필수 이렇게 돼 있죠. 아마 여러분들이 그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서울 살고 있는 사람이 부산이 좀 채용 인원이 많다 그래가지고 지원을 했다라고 하면요, 우선순위로 뽑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합숙소 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골치가 아플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미리 얘기하지만 내가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서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2000바이트예요. 모든 항목들이 그러니까 글자 수로 치면 천자죠. 생각보다 길어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나머지 항목들은 좀 쉬운데 1번 항목이나 2번 항목 같은 경우는 좀 난해하다라는 입장도 있고 3번도 약간 어렵다는 생각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1번 항목부터 볼게요. 캠코 및 사업 분야 캠코 및 사업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또는 이유가 무엇이며 라고 하면요, 캠코에 관심을 가진 이유와 캠코의 사업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 이 두 가지를 써야 되거든요. 그 두 가지 다 써야 된다는 걸 좀 일단 인지하시고요. 캠코가 귀하를 채용해야 되는 이유를 캠코의 인재상, 본인의 장점, 경쟁력 등을 포함해서 기술해 달라 라고 하면서 포용하고 존중하는 인재, 미래 도전하는 인재, 전문성을 갖춘 인재,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네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게 신입사원이면 당연한 거고 신입사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꼭 추천하는 말은 뭐냐면은 어떤 공기업이든지 설립 근거 법이 존재해요. IBK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해서 설립이 됐고, 이 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법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캠코가 어떤 일들을 하는지 명확히 보시면은 주요 기능 역할 해가지고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의 인수 정리, 국공유 재산관리, 체납조세, 그리고 기업 자산 인수, 취약기업 구조조정 해가지고 금융회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경제주체들의 재기를 도모하며 공공자산의 가치를 제고하여 금융산업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국가산업에서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 다 발전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무역보험공사도 무역의 진흥을 위해서 존재하고, IBK 기업은행도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존재하죠. 그러면 그리고 뭐 한국전력공사도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전기 안정적인 전기 사업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저는 항상 퀘스천 마크가 들었던 거가 그거거든요. 그러면 리스크 관리, 그러니까 망했을 때 그리고 어려울 때는 누가 돕냐, 그런 기능을 하는 기관은 어디 있냐 라고 물어보면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가 떠오르더라고요. 예금보험공사랑 이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그래서 이 자산관리공사는 사실상 뭐 계속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개념보다는 건전성을 계속해서 제고해가지고 경제의 주체들이 지속해서 자신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끔 혹시라도 미끄러지더라도 재기를 도모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다시금 도약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맘 편히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실제 사업이 잘 되면 굳이 막 국가의 지원적인 도움이 필요하진 않겠죠. 근데 어려울 땐 분명히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존재한다. 이런 일단 개념부터 숙지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캠코의 개념에 대해서 알게 된 계기나 관심을 갖게 된 계기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D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예를 들면은 우리의 그런 리스크 관리 결국에는 다시 한번 기업이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에 그런 국가적인 리스크 관리 차원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그런 것들에 대한 일을 직접 관심 있게 보고 있기 때문에 캠코에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디 사업 분야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체납 조세 정리 업무? 아니겠죠? 취약기업 구조조정 지원 쪽에 훨씬 더 관심이 많겠죠. 그래서 사업 분야는 아무래도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캠코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다,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이거다 라고 하면요, 당연히 사업 분야는 그거에 따라서 더 명확해질 거예요. 모든 사업 분야를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해야 되는 거는 캠코가 그래서 나를 채용해야 되는 이유를 인재상에 부합하게끔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항목이 한국사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D님처럼 한국사 없어가지고 못 쓰는 사람들이 약간 예외가 돼버리면은 아마 경쟁률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유를 서술을 하시고 나면요, 기본적으로 해당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인재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구조조정에 대한 그런 관심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죠? 자, 빨간 펜. 왜 빨간 펜이 안 나오지? 있다. 구조조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 뭐 캠코에 대한 관심 가진 이유가 이런 거고, 사업 분야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그래서 이런 거에 사업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내가 먼저 얘기를 하면요, 그러한 캠코와 사업 분야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포용하는 인재가 중요할지 미래에 도전하는 인재가 중요할지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중요할지를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연결고리를 따로 잡지 말고 이후의 연장선으로서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나는 그런 인재상에 부합한다라는 얘기로 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인재에 나도 맞는다 라는 이런 뉘앙스로 쓰시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일맥상통하겠죠. 그죠? 그래서 난 이런 이유 때문에 지원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필요한 인재, 그 이유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인재는 포용하고 존중하는 인재라고 생각한다. 왜 그렇다? 그래서 나는 그런 인재에 부합하기 때문에 캠코는 나를 뽑아야 한다. 그 근거는 어디서 찾아요? 본인의 장점이나 경쟁력 같은 경험들에서 찾아와서 작성하시면 되겠죠. 해서 이거를 굳이 계율을 짜준다면 캠코에 관심을 가진 이유, 그리고 해당 해당 관심이 가장 크게 있는 사업 분야, 그러면은 그 캠코와 사업 분야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재는 어떤 인재인지, 왜 그런지, 왜 그렇다 생각하는지, 나는 그런 인재인지, 캠코 인재상 부합한다.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채용해야 된다. 그 근거로서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쓰시면은 이 항목에서 물어보는 모든 내용들에 대한 답이 이루어지겠죠. 네, 이 개요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꿀정님, 네, 뭐 기회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 꼭 지원을 하세요. 자, 두 번째 항목이에요. 귀하가 캠코에 입사 후 희망하는 직무는 무엇이며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관련된 역량을 향상시키거나 보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기술해 주세요. 주요 사업이 있지만 여기서 희망하는 직무라 그랬기 때문에 핵심 직무에서 찾던지 아니면 세 분류에서 찾는 게 맞겠죠. 그래서 핵심 직무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래서 NCS 기반 채용 직무 기술서를 꼭 살펴보시기 바래요. 근데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1번 항목에다가 내가 이미 이 캠코에 관심을 가진 이유라 내가 어떤 사업에 관심이 있다라고 어필을 하셨으면 당연히 희망하는 직무는 그 사업 범위 안에서에 있는 직무를 희망한다 그래야 되지, 전혀 다른 온비드 쪽에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을 작성을 완성하시고 그 1번 사업 분야에서 핵심 직무 한 가지를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 직무는 이 채용 관련 직무 기술서를 기반으로 작성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개요를 짜드리면
귀하가 캠코에 입사 후 희망하는 직무는 무엇인지, 입사 후 희망하는 직무는 이거다. 그리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은 이거다. 그리고 나는 이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다. 혹은 해당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이런 노력을 했다. 이 나 보완하기 위해서니까요. 역량을 향상시킨 경험 한 가지만 써도 되고요. 보완하기 위해 노력한 거 하나 써도 되고요. 아니면 둘 다 쓰셔도 돼요. 만약에 두 개 다 쓰실 거면요. 해당 직무에 관련된 역량이 이런 것과 이런 것이라고 해가지고 두 가지를 쓰시는 게 좋겠죠. 이런 게 중요하고 이런 게 중요한데 난 이걸 갖고 있어서 난 이걸 키우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고 이거는 내가 좀 부족하다 생각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가지를 쓰셔도 돼요. 이거는 사실 천자나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쓰는 게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뭐 여러분들이 한 가지로도 천자를 충분히 채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역량을 향상시킨 노력이나 보완하기 위한 노력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셔도 됩니다. 자, 3번이에요. 기존 방식과 형상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하던 중 의견 차이가 있던 상대방을 설득하여 좋은 결과. 이게 여러분들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다르게 접근하셔야 되는데 평소에는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 그냥 해결했던 경험인데 의견 차이가 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의견 차이는 언제 발생하느냐? 해결하던 중의 의견 차이예요. 해결하려고 시작하기도 전에 의견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일단은 해결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결하려고 이런 식으로 해볼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건 좀 아니지 않아? 라는 의견 차이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의도를 확실히 확인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여러분들 기존 방식이 존재하려면, 현상이 존재하려면, 그리고 상대방이 존재하려면 결론적으로는 소속이 있어야 돼요. 조직. 예를 들면 알바면 알바, 동아리면 동아리. 아시겠죠? 그리고 기존 방식의 업무도 분명히 존재해야 돼요. 현상일 수도 있지만 기존 현상. 근데 중요한 건 또 한번 첫 번째 중요 포인트는 왜 문제라고 생각했는지. 그러니까 이거를 안 바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방식이나 현상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갖고라는 의미는 기존 방식이 문제가 있다가 전제는 아니에요. 여기서 의도하는 바는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걸 좀 더 낫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라는 문제의식을 갖는 거를 확인하고 싶은 거지. 캠코를 예를 들면 캠코 안에 들어가서 실제 일을 하게 되면 캠코가 지금 잘못된 일들이나 기존 방식을 갖고 있나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만 더 좋은 방법은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존재할 가능성이 많겠죠. 완벽한 방법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인재를 필요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캠코 안에서도 기존 방식이라는 게 존재할 텐데 그 기존의 인턴이 뭔가 수행하는 방식이 있을 텐데 그런 거에 있어서 문제의식을 갖고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사람을 뽑겠다라는 의지를 이 문항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방식의 업무는 꼭 이미 문제가 있던 업무일 필요가 없어요.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하려고 하려면 기존에 이미 문제였던 경험은 문제의식을 갖는 게 아니라 그건 그냥 문제 해결 능력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기존 방식의 업무는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사실상. 가령 예를 들면 왜 은행에서 기존 방식의 업무 처리 중에 하나는 신분증을 확인하는 거였어요. 사람이 오면은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신분증을 확인하는 거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진 거예요. 만약에 신분증을 안 갖고 온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 혹시 신분증을 안 갖고 왔는데 본인 확인이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문제점을 갖고 이런 방법은 어떨까라는 생각 때문에 정맥 인증을 통해 가지고 본인 확인을 해보자라는 해결 방법을 제시한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기존 방식, 즉 신분증을 제시해 가지고 본인 확인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걸 엄밀히 따지면 필요한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의식을 갖고라는 의미를 가장 잘 대변해주기 위해서는 기존 방식이 잘못됐다라는 전제를 무조건 깔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더 좋은 방법은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깔 수 있겠죠. 아예 기존 방식의 업무가 문제가 있는 업무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동아리에서 우리가 소속이 동아리인데 기존 방식 동아리가 이제 회의하는 방식이 일주일에 한 번 그 학교에 모여가지고 다 같이 안건에 대해서 미리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회의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분명히 절차적인 문제는 지난 10년 동안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전혀 뭔가 문제는 없었는데 그래도 이 코로나19 이후에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하는 것이 회의의 효율성을 더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식을 갖고 이거를 더욱더 당연한 것이라고 방관하기보다는 좀 더 나은 방법이 있을까 한번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는 줌으로 스케줄을 대신해서 어디서든지 시간과 장소와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는 회의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다발적인 회의를 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결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근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해결하던 중이에요. 이미 해결하려고 해야 돼요. 근데 의견 차이가 있는 상대방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갑자기 다른 동아리원들이 난 줌 아이디가 없는데? 그거 설치하려면 또 그렇잖아. 캠 없는 사람은 어떡해? 그렇게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설득해야겠죠. 왜 설득해요? 분명히 그것도 일리 있는 말이고 그 부분이 보완이 된다면 이 방식이 더 좋아질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설득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줌 가입 절차가 굉장히 수월하고 캠이 없다 할지라도 채팅으로서 회의장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면서 그런 의견을 수용하는 자세로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 결과로서 우리 동아리 회의는 지속적이고 다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고 오히려 훨씬 더 동아리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과 노력이 더 원활하게 되는 덕분에 동아리에 대한 참여율이라든지 아니면 로열티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었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문제의식에 대해서 어필을 해주셔야 되고 해결하던 중이 있어야 되고 차이가 있는 상대방이 존재해야 된다. 그리고 가장 큰 포인트 두 가지는 왜 문제라 생각했는지, 왜 설득했는지, Y가 두 번,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지, 어떻게 설득하려고 했는지, How가 두 번.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항목이에요.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직업윤리가 왜 중요한지. 사실 이거는 공공기관 지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직업윤리 항목은 꼭 미리 작성을 해놓으세요. 이거는 어디든지 자주 물어보는 항목이고 여러분들이 뭐 답변이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번 작성해 놓고 나시면 다른 공공기관 지원할 때도 이 항목을 응용해서 쓸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일단은 이 직업윤리가 왜 중요한지 생각해 보시면 공기업이니까 당연하잖아.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건강보험공단에 가가지고 관련된 서류를 떼려 그러는데 직원이 불친절해요. 굉장히 짜증내고 대답도 잘 안 해줍니다. 그럼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 직원이 쓰레기다? 아니요. 그냥 건강보험공단이 쓰레기가 되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사실은 직원 하나하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그 직원 한 명이 결국에는 그 공공기관의 얼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임할지, 그 직원이 어떻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임할지에 따라서 우리 회사의 신뢰도가, 평판 리스크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렇게 믿음이 생겨야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건강보험공단이 여러 가지 그런 세금적인 문제에서 사람들한테 연체를 안 하고 나중에 내가 건강보험에서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믿고 돈을 지급을 하겠죠. 믿지 않는 기업한테 그 목적만 믿고서는 지급을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게 사기업으로 가도 마찬가지거든요. 사기업에서도 사실 뭐 우리은행 예를 들면 큰 기관이잖아요. 큰 기업이고. 근데 막 그 기관에서 직원이 엄청 싸가지 없게 대해요. 그러면 아무리 그 기관이 신뢰받는 기관이라 할지라도 그 직원 때문에 거래를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게 사실 예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정답이라는 게 아니고 직업 윤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공기업이니까 당연하잖아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만약에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근무를 하면 캔코에서 근무를 하면 왜 직업 윤리가 중요할지를 그 현장에서 한번 간접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추론해 보세요. 그 방법은 많아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들어가서 하는 일들에 보시면 제가 앞서 막 이런 것들 금융회사 부실채권 인수 정리한다 그랬는데 아니면은 체납 조세 정모원 뭐 아니면 온비드 관리 운영한다 그랬는데 뭐 온비드라고 예를 들면은 내부
정보를 활용해가지고 내가 친한 지인이나 친구들한테 이거 입찰해, 이건 입찰하지 마 이런 식으로 정보를 알려주면은 누가 믿고 온비드에서 이 구조조정 채무인수 관련돼 가지고 경매를 진행을 하겠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목적으로 하는 공공자산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면은 이 설립 자체의 목적을 달성 불가능하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업무, 사업 범위 혹은 직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직업윤리가 왜 중요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대부분 여러분들은 그 직업윤리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업윤리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런 직업윤리지만 그런 비스무리한 가치관을 내가 갖고 있다라고 풀어줘도 돼요. 그리고 나는 잘 알고 있다 혹은 가지고 있다. 왜 중요하다? 이래서 중요하다 생각한다. 나는 가지고 있다. 실제로 나는 잘 알고 있다. 실제로 이런 경험을 토대로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됐다. 아니면 잘 알고 경험했다. 아니면 발휘해가지고 진짜 이게 좋구나라는 걸 깨달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쓰시면 되겠죠. 동아리 얘기도 좋고 주인의식 얘기도 좋고 뭔가 책임감 얘기도 좋고 그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미리미리 작성을 하셔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인턴이 아니라 신입으로 지원할 때도 좀 응용해서 작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항목들 전체 살펴봤는데 뭐 여러분들 혹시 어려운 거 있으시면 지금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되고 댓글로 꼭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채팅창에 남겨주신 사람들 중에 한국사 없어서 못하겠다라고 하신 분들 꼭 내년에는 한국사를 꼭 취득하셔가지고 여러분 공기업 지원하실 때 가점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주눅 들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체험형 인턴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줄 거니까 캠코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 군데 체험형 인턴은 다 지원해서 이번 겨울을 좀 알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상으로 더빅스쿨의 이건 멘토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녕.